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름이 코앞인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마을에 소재하고 있는 각 기관에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집업마을 초대석. 오늘은 건물종합사회복지관 김석표 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현재 건물종합사회복지관 관장으로 있습니다. 또한 대구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의 역할을 맡고 있고 작년까지 세계사회복지사연맹 아시아태평양 유엔 대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김석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관장님 양력을 보고 굉장히 의외였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하셨고 네. 또 노인학을 전공하시고 또 다시 한국에 오셔서는 사회복지를 전공하셨는데요. 목회 활동을 하시면서 복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많으신데 사회복지사로 완전히 전업하신 분들은 드물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관장님께서 특별한 케이스신 거죠? 네, 저의 인생 스토리 중에 참 긴 스토리인데요. 처음엔 저는 신학을 공부를 하러 유학을 떠났고 유학하는 과정에 좀 몸이 아픈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아픈 것이 주로 어르신들께서 많이 겪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골관절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 다니면서 노인들의 아픔을 보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다시 전공을 노인학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인학 공부한 후에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한국에는 노인학이 아니라 사회복지를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회복지를 과정을 모두 마치고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현재 건물복지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럼 지금은 몸은 전부 완치되신 건가요? 제가 앓는 병은 희귀성 난치 질환인데 완치라는 것은 없습니다. 만성 질환으로서 아침 저녁으로 소염 진통제를 늘 먹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셔서 전혀 몰랐습니다. 여기서 또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데요. 사회복지사란 어떤 직업일까요? 사회복지사는 제가 생각하기에 사회복지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우리나라에 배출되어 있고 자격증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많이 가르칠 때는 사회복지직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다. Social work is not just job. 그냥 잡이 아니다. 그것은 인생의 목적과도 같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정말로 마음 없이는 할 수 없는 페이만 보고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일이고 또 페이만 보고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관두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보시는 열심히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정말 그 마음에 소명의식이 있고 마음이 확신이 있어서 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직업이 바로 사회복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직업이 아닌 소명으로 일하시는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사님들 존경합니다. 네. 그럼 이제 복지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건물종합사회복지관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건물종합사회복지관은 그야말로 앞에 종합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인데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필요한 서비스를 다 모두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관에는 아이 서비스도 있고 어린이 서비스, 또 청소년들을 위한 서비스, 그리고 성년들을 위한 서비스, 또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 또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서비스까지 모든 프로그램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네. 2022년 9월에 운영법인이 월드비전에서 진명복지재단으로 변경이 되면서 제4대 관장님으로 취임을 하셨는데요. 네. 월드비전에서 운영할 때와 진명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지금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월드비전이 건물복지관이
처음 생기고 처음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30년간 운영을 해왔습니다. 아주 너무 잘해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법물복지관에 오면서 정말 참 잘해왔구나 하는 것을 한 번 더 느끼게 되는데요. 현재 이제 월드비전에서 진명복지재단으로 바뀐 과정에서는 어떤 각 법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들이 있습니다. 뭐 사업은 다 잘하지만 정체성의 문제에서 월드비전은 조금 더 아동 중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진명복지재단은 제가 노인학을 공부를 했듯이 네. 노인 쪽에 조금 더 정체성을 가지고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구의 변화도 한 몫을 했습니다. 네. 예전 30년 전만 해도 아동 비율이 이 동네에 참 많았는데 그렇죠. 지금은 아동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대부분이 장애인 혹은 어르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법인과 지금 지역의 특성이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렇네요. 복지관에서 추구하는 목적과 비전을 보면 주민과 소통하고 사회복지 전문성 실현을 선도하는 지역 중심의 복지관을 표명하고 있고 네. 법물 공동체라고 되어 있어요. 네. 법물 공동체 잘 되고 있나요? 예.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서 정말 놀라울 정도이고요. 법물 공동체가 잘 되는 것은 저는 이제 온 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전에 있었던 법인에서 법물 공동체를 잘 만들어 두셨다는 것을 절절히 느낍니다. 그 공동체라는 것이 이제 각자의 영역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목표를 가지고 서로 연합해서 돕는 것인데 그 목표라는 것은 이 동네를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표인데요. 그 공동체가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구의 여러 지역을 살다가 왔지만 이렇게 법물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는 동네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지금 우리 촬영을 해주시는 스태프들을 보면 다 지역의 동네 분들이시고 또 전공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동네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법물 공동체가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저는 다시 한번 합니다. 법물 공동체에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서비스 대상을 보면 지역 주민 누구나가 대상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법물 1, 2동과 파동 지역 주민들이 우선 지원 대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파동은 지산동에서 더 가까울 텐데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요. 네. 법물복지관 권역으로 된 이유가 있을까요? 수성구에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수성구에는 현재 5개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네. 5개의 복지관이 각 거점 복지관을 중심으로 지역을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는데, 지산복지관에서는 두산동과 상동 쪽을 또 커버를 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물 1, 2동과 파동 쪽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파동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밑반찬 배달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복지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복지관에서는 서비스가 참 다양합니다.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어르신까지 있는데 아이들은 대표적인 것이 우리 복지관에는 부설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네. 그 월드 어린이집에서 네. 영아로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의 아이들을 돌보고 네. 또 교육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네. 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꿈 디자인이라는 예전 월드비전에서 많이 이제 중점을 두었던 그런 프로그램으로 한 아이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성장하기에 그 과정에서 한 번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필요한 교육들을 해주고 네. 지원을 해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어른들을 위해서는 무료급식 또 문해교실 아직도 이 지역에 글씨를 아직 배우지 못한 분들이 그런 기회가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문해교실 글자 가르치는 교실을 하고 있고
또 체조교실, 장애인 탁구교실, 네. 또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 그리고 최근에 또 우리 전 사회적으로 정신 건강에 대한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네, 있습니다. 그 정신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또한 저희들이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네. 계신데요. 네. 그래도 복지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운영하고 있는 중점 사업이 있을 건데요. 네, 저희 복지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증 사업은 이 지역 공동체의 안전입니다. 지역 공동체에 속하신 어르신들이나 또 장애인분들이나 모든 주민들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전 서비스를 위해서 확인하고 또 찾아뵙고 네. 하는 일들을 저희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앞서서 말씀 한번 안 드리는 것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복지관 안에 목욕탕도 있습니다. 네, 네, 네. 목욕탕. 네, 목욕탕 가시는 분들, 예. 가방 들고 가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렇죠. 예. 네, 네. 목욕탕이 있는 그 이유는 지금 아파트 안에, 이 지역 안에 목욕 서비스를 집안에서 할 수 없는, 목욕 자체를 집안에서 스스로 할 수 없는 분들이 네네. 계시고 그런 구조도 또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가까이 목욕탕에, 우리 동네에 있는 목욕탕에 네, 와서 네. 목욕 저렴한 가격으로 네. 목욕을 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좋네요. 네. 아, 후원하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 또 운영하고 관리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 네. 운영에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네. 주민조직에 대한 이야기인데, 앞서서 우리 질문하셨던 것처럼 법률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 우리 공동체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네. 잘 되어 있는 공동체예요. 그런 공동체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많은 자원들 또 자원봉사자들께서 우리 복지관을 많이 찾아주십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비록 우리 복지관에 많은 사업들이 있고 직원들은 14명 밖에 되지 않지만 그 일들을 다 수행해 낼 수 있던 것은 자원봉사자들 때문이고 이 지역의 사랑 때문이고 또 동주민자치센터 도와주시고 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도와주시고 희망나눔위원회에서도 도와주시고 이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만을 바라보면서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발런티어의 중요성은 정말 저희들에게는 필요한 일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봉사에 참여하시고 후원도 네. 하시는데 네. 그래도 후원하는 방법하고 봉사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네. 좀 자세한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후원하는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거기 계좌가 나와 있고 또 후원 신청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 후원이라는 것에는 금품 후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니면 자원봉사 모두가 다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것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우리 여기 계좌번호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계좌번호로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후원이든지 저희들이 감사히 받고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감사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나 계좌번호를 통해서 후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물건을 들고 바로 오셨어도 괜찮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예, 앞으로 계획 중에 특별히 제가 또 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 아마 동네를 지나다니시다 보면 벽화가 그려진 것을 보실 겁니다. 네. 그 벽화는 유엔에서 추구하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야 될 아젠다인 17개 목표를 거기에 그려뒀습니다. 그것을 보고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고 그러는데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을 약자로 해서 SDG라고 합니다. 이 SDG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아젠다고 우리나라에서도 SDG 발전 계획법을 만들 정도로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많은 지역사회에서 아직까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서 저는 SDG 전도사의 역할을 우리 복지관이 그리고 또 제가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흐름을 또 전국의 흐름을 알지 못할 때는
나한테만 갇혀 있지만 그 흐름을 알게 되면서 이제 전 세계로 눈을 뜨게 되고 특히 또 우리 젊은 청소년, 청년들이 이 눈을 뜨게 됨으로써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지역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SDG를 선도해가는 동물종합사회복지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복지 최전방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텐데요. 혹시 또 기억에 남는 분들이나 에피소드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억에 남는 분들은 제가 와서 가장 감동적이어서 거의 참 뭉클함을 느꼈던 일인데 우선 자원봉사자입니다. 네. 자원봉사자가 아침에 나오면 거의 저희들 퇴근하는 시간까지 와서 봉사를 해주십니다. 손목에 팥을 붙이고 이렇게 칼질을 해주시고 하루 종일 오셔서 하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3번, 4번 이상을 꾸준하게 해오시고 제가 복지관장이 된 이래로 계속 해오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감동스럽고요. 그런데 또 특히 또 어떤 데는 한 번씩 보면 허리띠를 두르고 허리 복대를 두르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마음이 뭉클해지고 저희들은 급여를 받아가면서 이 일을 하는데 근데 그분들은 정말 순수하게 그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많고 거기에 대한 감동이 저는 일단 가장 큽니다. 네. 저도 좀 반성이 되는데 다음에는 제가 지금도 봉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봉사를 좀 해야 되겠어요. 네.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리 복지관은 이 지역사회의 허브의 역할을 합니다. 누구든지 오셔도 되는 그런 자리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찾아오시면 되는 자리입니다. 어떤 일로든지 어떤 사연으로든지 복지관에 오시면 저희들이 연계해 드릴 수 있는 문제 또 해결해 드리고 하는 문제들을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턱이 낮은 복지관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법물복지관은 길거리에서 계단을 몇 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안 좋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낮은, 비록 계단은 있지만 문턱이 낮은 그런 복지관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네. 앞으로의 계획도 한번 여쭤볼게요. 앞으로 계획은 이제 많습니다. 저는 범물동 또 파동 우리 공동체, 우리 지역이 수성구에서 유일한 그런 복지 공동체가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의 계획이고요. 우리 법물복지관이 세계에서 유일하고 우리나라에서 선도하는 복지를 선도해가는 그런 복지관을 만들고 싶은 것이 제 계획입니다. 아마 이런 계획은 제가 또 세계사회복지연맹 UN 대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우리 곳이 바로 이 법물지역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응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집원마을 초대석 오늘은 복지를 선도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복지관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법물종합사회복지관 김석표 관장님을 모시고 나눔과 감동이 함께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가슴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하고픈 분들은 법물종합사회복지관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거나 방문하시면 된다고 하니 주저하지 마시고 손 내밀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석표 관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집원마을 초대석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